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폭스바겐의 중심 모델 파사트인데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가벼운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부분을 봤을 때 기존보다 조금 더 세련된 그런 면모가 잘 비춰지는데요. 사실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리프트 모델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폭스바겐 파사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중성이 강조된 북미형 파사트, 고급스러움이 강조된 유럽형 파사트로 말이죠.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북미형 파사트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이 모델은 북미 시장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중국, 중동 국가 등에 판매되는 전용 모델입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인증 취소로 판매가 중단된 상태죠.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유럽형 파사트가 파사트 GT라는 이름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파사트는 2011년 공개된 이후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된 북미형 모델입니다. 디자인은 부분적으로 변경됐는데요. 그릴 상단에는 헤드램프까지 이어진 굵은 금속 장식이 추가됐습니다. 그릴에는 가로줄과 세로줄 장식이 함께 사용되고 있고 범퍼 형상도 부분적으로 변경됐습니다. 엔진 후드는 솟아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LED 헤드라이트와 LED 주간주행 등은 기본 사양입니다. 후면부에는 새로운 리어램프와 크롬 장식들이 적용됐습니다. 새로운 18인치 휠도 장착됐고요. 실내도 부분적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어뷰 미러가 프레임리스 형식으로 바뀌고 계기판에는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이외에 새로운 디자인의 아날로그 시계와 트림 장식을 갖추고 있고요. 범퍼 하단에 발을 넣어 트렁크를 열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북미형 파사트의 주행과 관련된 장단점을 살펴보고 향후 출시될 유럽형 파사트의 어떠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폭스바겐 파사트 PSI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네, 앞선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굳이 주행 안전장치를 끄지 않고도 충분히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D 모드 혹은 S 정도만 오가면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S 모드로 한번 달려볼까요? RPM을 끌어올릴 때 레드존 바로 직전까지 6500rpm을 전후하는 시점까지 잘 속도를 붙여나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른 것보다 디젤 엔진과 이 폭스바겐이 상당히 친하고 너무 친한 나머지 최근에 좀 이렇게 곤란한 일을 겪고 있기도 한데, 현재의 가솔린의 파사트 주행할 때의 느낌, 이때는 확실히 디젤보다 나은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현재 엔진은 1.8L 직분사 터보 엔진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최고 출력은 170마력, 최대 토크 25.4kgm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서 계기에서의 성능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도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수치보다 이제 중요한 것이 체감 부분인데 170마력으로서는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여기서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최고 기록은 현재 보시는 9.1초 정도인데요. 평균적으로는 9.4초에서 5초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가속을 지속시켜서 고속으로 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조금 특이사항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차 자체가 미국 사양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스피드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나 뭐 현재 이 파사트에서 좀 아쉽진 않지만 또 GTI 같은 경우가 그래도 이 스포츠 모델인데 스피드 자체를 제한해 놨다는 점이 좀 아쉬울 때가 있긴 하죠. 어쨌든 뭐 현재 파스트에서는 전혀 아쉬움 없습니다. 또한 고속으로 도약하는 환경, 그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차량이 불안한데 운전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는 없겠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파사트 상당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특히나 서스펜션의 세팅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이 파사트 전륜구동 모델이죠. 아무래도 언더스티어를 띄게 되는데 언더스티어가 무작정 커지는 것이 아니라 프론트 쪽이 의외로 또 가속 페달의 온오프에 따라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안으로 말려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즉 다른 모델보다 이 셋업의 견고한 부분에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은데요. 승차감을 적당히 구현해내면서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 상당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뒷좌석에 타 있는 경우도 적정 수준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패밀리카로 이용할 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반면 코너링에서 아쉬운 부분을 꼽자면 맞습니다. 바로 타이어인데요. 아무래도 이 프로 컨티넨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타이어가 있는데 현재 타이어에서 어떤 성능을 기대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따릅니다. 때문에 235mm급의 18인치 타이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떤 그 그립 정도는 한 215급의 4계절 타이어 수준밖에 나오지 못한다고 보시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타이어 자체 뭐 차량 컨셉으로 놓고 본다면 이 타이어의 매칭이 좋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이즈 대비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 점이 가장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참고로 타이어 역시 H급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가 210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어떤 뭐 세팅 자체가 고속보다는 일정 속도에서 크루징 하는데 조금 더 적합하게 맞춰져 있다고 보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중형 세단의 성능으로서는 좋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핸들링도 상당히 좋은데요. 앞서 그 서스펜션의 세팅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프론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반적인 맥퍼슨 스트롯 방식을 사용하고 후륜에 이제 멀티링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구조적인 이슈가 아니라 세팅이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차량의 거동 자체가 민첩하면서도 안정감 있게 따라온다는 점이 좋네요. 적어도 핸들링 부분에 있어서 원망을 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은 조금 투박하고 매번 이 같은 디자인이 조금 식상하기도 하지만 손에 잡았을 때 이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운전하는 환경에 있어서의 만족감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특히나 시트 역시도 본격적인 버켓 시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를 어느 정도 잘 잡아주면서 그러면서도 쿠션감을 살려놨기 때문에 운전 환경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려를 많이 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사실 뭐 아우디나 폭스바겐이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을 타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다면 바로 MVH를 꼽을 수 있게 되겠죠. 뭐 정지 상태에 있을 때 당연히 이렇게 뭐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오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을 때도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제 아이들 상태에 있을 때의 정숙성이 상당히 좋은데요. 중앙부의 이 정숙성 상당한 수준인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정숙성에서 뛰어난 국산 세단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아쉽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이제 타이어 사이즈가 크기 때문인지 주행을 할 때는 그래도 다른 모델들 대비 소폭 부족한 정도를 보여주었는데, 향후에 타이어 정도만 변경을 하셔도 이 정숙성에 대한 만족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변속기는 저속 환경에서 약간 울컥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디젤 버전에 비한다면 그보다는 더 나은 정도의 승차감을 구현해 주는 만큼 뭐 연비 부분에서도 그렇게 뭐 만족감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은데요. 여기서 잠시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알아보시죠. 현재 모델 1.8L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 치고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이제 아쉬움이 오토 스탑 정도를 달아준다면, 특히나 이제 국내 환경이 러시아어에 상당히 이 가감속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현재 모델의 오토 스탑 정도는 달아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단 이제 그런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비 자체가 그렇게 뭐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파사트 그리고 PSI 차량 자체로 봤을 때 뭐 기능성이나 이런 점들에서 그렇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차량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탄탄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 점이 바로 파사트가 갖는 최고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또한 기존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뭐 앞서 보셨겠지만 뭐 그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에서 좀 더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런 점, 이 점이 폭스바겐 파사트가 갖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만난 폭스바겐 파사트. 일단은 폭스바겐이 뭐 유럽을 바탕으로 해서 빨리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순수 지금 타고 있는 이 파사트 TSI, 특히나 최근 뭐 프로모션이 상당히 세죠. 나무랄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약간 투박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파사트 자체, 뭐 폭스바겐 브랜드 자체가 그러지만 대중 브랜드인 만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그런 세련미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량을 다루면서 필요한 것들, 어떤 시트의 편안함, 스티어링 휠, 거기에 뭐 핸들링, 이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을 때 만족도가 크다는 점, 거기다 파사트가 좋은 점, 공간에 대한 매력도 충분하죠. 바로 이런 점이 폭스바겐 파사트가 갖는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이어 역시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차량 성격에서 이렇게 크게 엇나갔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오늘은 폭스바겐의 중형 세단 파사트를 만나봤습니다.